시우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더 아픈 건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겨우 만났는데 저는 또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100일 만에 처음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신혼도 안았고 시우도 안았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안했던 시간, 보고 싶었던 시간, 무너졌던 시간들이 한 번에 다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신혼과 시우를 안고 정말 오래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쁨 속에서 제 마음 한쪽은 이미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요. 저는 캄보디아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결국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그 사실이 시우를 처음 안았던 그 순간부터 제 마음 한쪽에 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걸 겨우 얻었는데 기쁨과 동시에 잃을 날을 같이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시우를 안고 있으면서도 언젠가 아니라 곧 다시 떠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은 짧았지만 정말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우가 보였고 신훈이 보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앉아있고 같이 하루를 보내는 그 평범한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한국에서 원룸에 혼자 있던 시간에는 상상으로만 붙잡고 있던 장면들이 그제야 현실이 된 겁니다. 시우가 웃는 걸 보고 신훈이 아이를 안고 있는 걸 보고 그 옆에 제가 같이 있는 것, 그 너무 당연한 장면이 제겐 너무 귀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원한 건 결국 이거였구나. 대단한 성공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가족 옆에 같이 있는 삶, 그게 제일 큰 행복이구나. 그 생각이 아주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사람을 편하게만 만들지 않습니다. 행복이 너무 크면 그걸 놓아야 할 때 더 아파집니다. 저는 그걸 그 짧은 보름 동안 계속 느꼈습니다. 시우를 보고 있으면 계속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를 두고 또 내가 떠나야 하나. 신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첫 출산도 혼자 무서움을 버텼고 그 긴 시간을 혼자 견뎌왔는데 내가 또 떠나야 하나. 그 질문이 계속 제 안에서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 현실은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같이 있고 싶은 마음, 그건 분명했지만 그것만으로 생활이 굴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고 미래를 준비해야 했고 아이를 키우려면 결국 현실을 감당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실이 캄보디아에 와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있을수록 그 현실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다고 이 행복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구나. 결국은 누군가가 다시 벌러가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을 따라다녔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오랜 이별 끝에 만난 가족과 보내는 보름은 말도 안 되게 짧습니다. 이제 막 얼굴이 익숙해질만 하면 다시 떠날 날이 다가오고 이제 막 같이 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또 이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냥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시우가 자는 걸 바라보는 것도 좋았고 신훈과 같이 아이를 보는 것도 좋았고 그냥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력이 점점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캄보디아에서 보내는 하루하루를 기쁘게만 보내지 못했습니다. 분명 행복했는데 그 행복 속에 계속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남았지. 이 시간이 끝나면 또 어떻게 버티지. 이번에 한국 가면 또 얼마나 오래 못 오지. 그 생각이 하루하루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신훈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겉으로는 크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더 조용해졌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괜히 말이 줄고 괜히 눈빛이 길어지고 괜히 평범한 장면이 더 깊게 남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의 공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뜨거운 나라의 공기, 아이 냄새, 신훈의 체온, 낮잠 자는 집안의 조용한 분위기, 그 모든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짧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원래 길었다면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아프게 기억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 시간이 늘 짧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고
그래서 더 진하게 남았습니다. 떠나기 전날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했습니다. 괜히 신혼까지 더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았고, 괜히 제 감정 때문에 마지막 시간을 더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덤덤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속은 계속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우를 보면 이렇게 작은 아이를 두고 내가 또 가야 하나 싶었고, 신훈을 보면 또다시 이 사람을 혼자 두고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제일 싫었던 건 이런 삶이 너무 익숙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참고, 같이 있고 싶어도 못 있는 삶, 가족을 만나면 곧 헤어질 걸 먼저 생각하게 되는 삶, 그 삶이 점점 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대책 없이 캄보디아에 남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건 현실을 외면하는 선택이었고,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가야 했습니다.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편해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떠나는 날이 되자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도 참 무거웠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울고불고 하지 않아도 그 공기 자체가 무겁습니다. 다들 알고 있으니까요. 또 헤어진다는 걸, 또다시 화면으로만 버텨야 하는 시간이 온다는 걸. 저는 시우를 더 오래 안고 싶었습니다. 신훈과도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만나서 안았는데 이제 또 떨어진다는 사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한 번 독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언젠가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삶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그때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름은 단순한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했고, 귀했고, 따뜻했지만 동시에 제 삶을 더 크게 바꿔놓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가족과 다시 떨어지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둘 다 너무 선명하게 느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지만 제 안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는 가족과 같이 사는 삶의 맛을 너무 선명하게 봐버렸고, 그 삶을 다시 잃는 고통도 너무 선명하게 느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돈만 벌며 버티는 인생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고 더 강하게 마음먹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제가 다시 1년 더 회사를 다니며 버텼던 시간, 그리고 결국 가족이 너무 그리워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는 과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인생 후반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